군부대 쓰는 것 같은 걸. 아, 이걸 왜 하냐면, 간지나는데요, 국방대? 아, 이걸 왜 하냐면, 냄새 나잖아. 비닐 3겹이야, 지금. 자, 하나. 어우, 벌써 냄새가 나. 하나가 불렀는데. 이렇게 비닐 3겹에 이 타퍼린백 하면 냄새가 안 나. 차에 싣고 다녀야 되잖아. 비닐 15리터요? 어. 근데 하루 잘 때 한 10리터 정도 들어가고, 저기 풀 게이지가 있잖아. 풀까지나 딱 넣는 거야. 대류식 난로는 심지에 불이 붙는 구조인데, 심지에 기름이 충분히 적셔져야 연기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캠핑장 오시면 초반에 바로 난로에 기름부터 넣으시고 다른 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는 안 그러겠지만 처음 캠핑하는 사람들 이거를 막 토치로 네. 토치로만 막 계속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착화제 쓰면 되잖아, 그치? 네. 이게 근데 알코올이라서 손에 묻어. 기분이 안 좋아. 남자도 네. 손에 알코올 묻으면 싫잖아. 저는 알코올은 입으로만 들어가야죠. 캠핑에서 사용하는 팩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냥 아무런 팩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날씨랑 상황과 캠핑 사이트가 파쇄석이냐 데크냐 이거에 따라서 필요한 팩들이 있어요.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팩이고, 길이는 한 30cm 정도 되는 것 같고, 네이버에 김주임 콜팩이라고 좀 많이들 사시는 팩이 있어요. 그거를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캠핑 사이트가 바닷가나 뭐 호숫가 이렇게 물 주변에 있는 캠핑장들은 좀 바람이 많이 부는 편인데, 그럴 때는 이렇게 40에서 50cm 정도의 이런 장팩을 사용하시면 바람에 대응하실 수 있고요. 이것도 똑같이 김주임 콜팩에서 저는 구매를 해서 바닷가 캠핑 갈 때 잘 사용을 했던 팩입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땅이 얼었을 때는 팩들이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좀 짧은 팩을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구매한 팩은 포레스트 U의 총알팩이라는 팩을 사용하고 있고요. 오늘 땅이 조금 얼었는데 사용해보니까 굉장히 잘 들어가더라고요. 동계 캠핑 때 이 팩을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캠핑 사이트가 파쇄석이 아니라 데크 사이트면은 이런 아까 전 같은 이런 팩을 박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나사 팩들이 좀 필요한데요. 그 데크 사이가 너무 좁으면 좀 이따 보여드릴 그런 오징어 팩들이 잘 들어가지 않아서 이렇게 나사 형태로 되어 있는 팩을 사용하셔야 돼요. 이거는 저는 황소 나사 팩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 나무와 나무 사이 그 데크 사이가 좁을 때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나사 형태로 돌려서 조여주고 이 고리에다가 스트링을 걸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데크랑 데크 사이에 조금 공간이 있다면 이렇게 오징어 팩, 이게 오징어 모양처럼 생겨 있는데, 이 오징어 팩의 다리에 스트링을 걸어서 데크와 데크 사이에 넣어주시고 이렇게 눌러주시고 살짝 돌려주셔서 고정을 하는 형태입니다. 물론 이 옆에 구멍이 있어서 카라비너에 스트링을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팩은 상황과 캠핑장과 날씨에 따라서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텐트를 고정하실 수 있고요. 바람이 많이 불지 않는 날에는 굳이 가이라인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텐트에 있는 스트링은 꼭 팩질을 해서 고정을 하시는 것이 안전한 캠핑 방법입니다. 이게 뭐라더라? 성냥을 요즘 안 쓰잖아. 그래서 이게 성냥이 없어지는 게 너무 아쉬웠던 거야, 이 개발자가. 그래서 성냥이랑 인센스랑 합쳐놓은 거야. 이거
처음에 텐트를 사가지고 오면은 그냥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정말 대환장 파티가 열리게 되고, 일단 텐트를 사면 기본적으로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설명서를 봐도 일단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굳이 그거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이게 웬만한 네임드 텐트들은 텐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올리는 영상들도 있고 뭐 일반 분들이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그런 영상들도 있고, 그래서 꼭 그 텐트 피칭하는 거를 최소 3번은 보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은 보고, 3번이 뭐야, 한 대여섯 번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도 여기 와서 실제로 피칭을 해보면 잘 안 돼요. 이 텐트도 지금 2번째 설치를 하는 건데 또 다른 새로운 또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텐트는 꼭 집에서 미리 영상을 찾아보고 꼭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그 뭐냐 엄마 집이 다 주라. 아 희다씨는 아유. 돌 이렇게 깎인 데다가 텐트 여자애가? 치고 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사기 아니야? 다음날 일어나던데요. 대단해. 또 말씀드릴 게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꼭 필요합니다. 저도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하나 더 사긴 해야 돼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이 파세코 제품인데요. 액정이 없고 이게 충전식이 아니어서 조금 불안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음 캠핑 때는 또 새로운 경보기를 하나 살 예정입니다. 이 파세코 제품을 2개를 들고 다니는데 이게 어떤 제품인지는 솔직히 상관이 없는데 경보기는 항상 2개를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가 갑자기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경보기는 2개씩 가지고 다녀야 되고, 위치도 하나는 중간 정도, 텐트 중간 정도에 설치를 하고 하나는 텐트 위, 하나가 더 있으면 아래, 이렇게 상중하로 나눠서 사용하면 훨씬 좋겠죠. 아무래도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파세코 경보기 먼저 보여드리면 파우치 이렇게 담겨져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파세코 난로를 쓰고 있고 파세코가 그렇게 작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LCD가 없어요. LCD가 없고 이게 충전식이 아니고 그 횟수가 있어요. 그 횟수 동안만 사용할 수 있고, 물론 횟수가 좀 많아서 뭐 1, 2년 동안에는 이게 건전지가 달진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 모르죠. 그래도 이 경보기가 그나마 사용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보면 스위치를 켜고 여기 보면은 시험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버튼 한번 누르면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면 일단은 정상 작동한다는 거고, 여기 보면 전원 버튼이 계속 불이 깜빡깜빡 들어와요. 그래서 현재 작동 중인 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캠핑용품을 더 안 사려고 했는데 이거는 좀 사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화목난로를 사용하던, 등유 난로를 사용하던, 뭐 가스 난로를 사용하던, 뭐 일산화탄소가 나오는 그런 장비들을 사용했을 때 꼭 반드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기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한 주먹 정도의 크기로만 위아래로 열어주면, 요즘에 텐트에 다 벤틸이 있기 때문에 좀 열어주고 주무시면 안전하게 캠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넌 그런 거 없지? 저희가 뭐 비즈니스가 거의 없으니까. 캠핑의 꽃은 동계 캠핑이라고들 합니다. 다 좋고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건 안 괜찮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안전한 캠핑 꼭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